로베르토는 미국 출신으로 스페인 내전 중의 폭파 전문가였다. 로베르토는 스페인에서 10여 년 전에 살았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할 줄 알았으며 미국으로 건너와 대학에서 스페인어를 가르치는 강사 생활을 했다. 그리고 1936년에 스페인 내전이 발발하면서 국제여단 소속으로 자원하여 스페인 내전에 참가하였으며 폭파병으로 활동하였다. 1년 정도 폭파 전문가로 스페인 공화국을 위해 싸우면서 그의 공적을 인정받았고 공화국의 사령관이었던 골츠 장군으로부터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파시스트군을 상대로 한 아군의 공격이 시작될 때에 맞추어 다리를 폭파하라는 임무였다. 그 공격은 약 사나흘 후에 있을 예정이었고 공격의 시작을 알리는 아군 비행기의 폭격이 시작될 때에 맞추어 다리를 폭파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전화선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고 무선 통신 설비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본부와 연락을 취할 수 없었고 무조건 사나흘 후의 아군 비행기의 폭격이 시작됨과 동시에 다리를 폭파해야 한다고 했다. 다리 폭파 후의 작전에 대해서는 로베르토는 더 이상 묻지 않았는데 다리 폭파 후에는 무사히 탈출하는 게 급선무였고 그 후의 작전들을 더 들어봤자 자신이 만약에 적군에 사로잡혀 포로가 되었을 때 작전이 누설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로베르토의 임무는 단지 다리를 폭파하는 것이었다. 로베르토는 자신이 폭파할 다리가 있는 산골짜기를 찾아갔고 거기에는 공화국을 지지하는 게릴라 부대가 동굴에 숨어서 거주하고 있었다. 로베르토를 안내해줄 사람은 안셀모라는 노인이었다. 그 노인은 그 산골짜기에 숨어서 지낸 지 오래되었고 그 고치리에 밝았다. 안셀모의 안내를 받아 다리를 확인했는데 다리 양쪽에는 적군의 초소가 있었고 적군들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 다리에서 불과 몇십 미터 떨어진 곳에 숨어서 쌍안경으로 동태를 살피며 로베르토는 다리를 폭파하기 위해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야 할 장소 등을 확인해 본다. 안셀모 노인을 따라 그들이 숨어 지내는 동굴로 갔는데 거기에는 파블로라는 대장이 있었고 그의 아내 필라르가 있었다. 그리고 라파엘이라고 하는 집시 남자와 페르난도, 아구스틴, 엘라디오, 안드레스, 프리미티보라고 하는 남자들이 있었고 마리아라는 처녀가 있었다. 파블로는 로베르토가 다리를 폭파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듣고 처음부터 그 작전을 반대했다. 자신이 지내고 있는 산골에서 다리를 폭파하면 자신들이 위험해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파블로의 아내 필라르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공화국을 위해 작전에 파견된 로베르토를 도와 다리를 폭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공화국이 승리해야 자신들도 승리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들은 다들 파시스트군에 의해 집과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이었다. 마리아라는 처녀는 까까머리였고 그녀 또한 파시스트 군들에 의해 부모님을 잃었다. 자신도 파시스트 군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머리를 삭발당한 채 기차에 태워져 감옥으로 보내지고 있었으나 파블로의 게릴라 군들이 그 기차를 폭파시켜 전복시켰을 때 그들에 의해 탈출해서 이곳에서 같이 지내고 있었다. 마리아는 로베르토를 보고 좋아하게 된다. 그리고 로베르토도 마리아를 좋아하게 된다. 다리 폭파 후 탈출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말이 필요한데 말을 구해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리고 다리 폭파 때 양쪽의 초소의 경비병들을 해치워야 했고 또 그 후에 몰려올 적군들과의 전투를 위해서라도 전투원들이 더 필요했다. 그래서 옆에 산골짜기에서 지내는 엘소르도 영감의 게릴라군 은신처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 필라르와 로베르토, 그리고 마리아는 옆에 산골짜기에 엘소르도 영감네를 찾아갔고 거기서 전투원 몇 명과 말을 지원해달라고 했고 엘소르도 영감은 그래주겠다고 약속한다. 돌아오는 길에 필라르는 로베르토와 마리아를 엮어주면서 둘만의 시간을 즐기게끔 해준다. 로베르토와 마리아는 사랑을 나눴고 작전이 끝나면 로베르토는 마리아를 스페인 마드리드로 데려가 결혼하겠다고 했다. 필라르에게서 들은 얘기로는 파블로는 예전엔 아주 영리했고 용감했다고 했다. 파블로는 작전을 잘 짰고 전투를 잘했으며 파시스트 또한 많이 죽였다고 했다. 파블로의 게릴라군이 한 마을을 습격했을 때 파블로는 그 마을 진입로를 모두 봉쇄했고 파시스트들을 잡아다가 마을 시청에다 감금을 시켰다. 파시스트들은 모두 그 마을 시장 또는 귀족, 공장장이나 지주들로 높은 지위이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는 카톨릭 신부도 있었다. 파블로는 나리박자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 두 줄로 정렬시켰고
그 끝에는 아래로 강물이 흐르는 절벽이 있었다. 그리고 감금시킨 파시스트들을 한 명씩 끌어내어 그 마을 사람들로 이루어진 두 줄 사이로 걷게 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곡식의 탈곡을 위한 도리깨들이 손에 들려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한 명씩 걸어가는 그들을 양쪽에서 도리깨로 내리쳐 때려 죽였고, 시체를 끌고 가 절벽 아래 강물로 던져버렸다. 처음에는 마을 시장이, 두 번째는 지역 유지와 귀족들이 한 명씩 끌려 나와 마을 사람들에게 매를 맞아 죽었고, 그 중에는 파시스트에 소속되어 있기는 했지만 그다지 나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성난 군중들은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들도 다 때려 죽여버렸고, 나중에는 그들도 착한 사람까지 꼭 죽였어야 했냐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시청 안에는 감금당한 사람들과 카톨릭 신부도 있었고, 그들은 손을 맞잡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파블로는 나오라고 재촉했지만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자 파블로는 잠가놓은 빗장을 열었고, 성난 군중들은 그 안으로 쏟아들어갔고, 그 안에서 파시스트들은 모두 처형되었다. 필라르가 해준 얘기를 들으며 마리아는 몸서리를 쳤고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파블로는 예전에는 그렇게 유능한 대장이었으나 지금은 알코올 중독에 빠진 것만은 돼지가 되어버렸다고 했다. 동굴로 돌아온 그들은 다리 폭발을 위한 작전 회의 등을 했고, 파블로는 이 작전을 반대했다. 하지만 그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찬성이었으므로 동굴 안의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자칫하면 권총을 꺼내 파블로를 쏠 요량으로 로베르토도 준비하고 있었다. 파블로는 잠시 후 동굴을 나가버렸고, 어디 가냐고 묻자 파블로는 숨겨둔 말들을 살피러 간다고 했다. 파블로가 동굴에서 나가자 사람들은 파블로를 빨리 죽여야 한다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그가 돌아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했다. 하다못해 수류탄이라도 하나 들고 들어와 안으로 던져버릴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런데 파블로가 나중에 돌아왔고 단순히 말들을 살피러 갔다 온 것이었다. 그런데 뒷날 하늘에서 눈이 내렸다. 5월 달이었지만 높은 산맥에서 내려온 찬바람에 의해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이 내리면 다리 폭파 작전에 지장을 줄 수도 있었고, 또 아군 비행기 공습에 맞추어 다리를 폭파해야 했는데 아군의 공격이 취소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눈이 다음 날 그쳤지만 눈은 꽤나 쌓여 있었고, 눈이 녹지 않는 이상 발자국이 찍혀서 적군에게 발각될 수도 있었다. 로베르토는 동굴 밖 자신의 침낭 안에서 마리아와 함께 잠을 자고 있었는데, 말 발자국 소리가 들려서 로베르토는 얼른 자신의 권총을 뽑아 겨누었는데, 적군 한 명이 말을 타고 그들의 동굴 쪽으로 오고 있었다. 로베르토는 적군을 쏘아 맞췄고 적군은 말에서 떨어졌고 죽었다. 사람들은 얼른 적군의 시체를 처리했고 말을 챙겼으나 곧 적군의 부대가 뒤곧 따라올 것이었다. 사람들은 눈에 난 발자국들을 지웠고 온 길 반대 방향으로 말발 자국을 내어 돌아간 것처럼 꾸몄다. 그리고 자동 소총들을 배치하여 적군 부대가 올 때를 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적군의 부대가 동굴 쪽으로 이동해 오고 있었고, 로베르토는 자신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총을 쏘지 말라고 지시했다. 거의 동굴 쪽까지 다가온 적군의 부대는 거의 소총을 배치한 곳까지 다가왔으나 잠시 후 그들은 발길을 돌렸고 떠나가 버렸다. 그런데 잠시 후 엘소르도 영감 내 은신처 쪽에서 총소리가 나면서 거기서 전투가 벌어졌다. 엘소르도 영감 내는 남자 5명 정도였는데 사람들은 엘소르도를 도와주러 가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로베르토는 반대했다. 그에게는 다리 폭파 임무가 더 중요했고 도와주러 갔다가 전멸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엘소르도 영감은 다리 폭파 작전을 위해 도와주겠다고 했고, 또 말을 더 구하러 내려갔다가 눈에 찍힌 발자국 때문에 자신의 은신처가 발각되었고, 그래서 공격당한 것이었다. 산 너머에서는 전투가 계속되었고 적군은 엘소르도 게릴라군들을 산 꼭대기까지 몰아갔다. 하지만 그들은 용감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산 밑에서 올라오는 적군들을 많이 사살했다. 그 와중에 엘소르도 영감은 부상을 당했고 총격이 잠시 멈추었다. 적군은 총소리가 멈추자 병사들에게 진격을 명령했지만 병사들은 주저하였다. 적군의 대위가 권총을 꺼내들며 병사들에게 진격을 명령하였지만 다른 장교 또한 비행기 폭격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다.
적군의 대위는 화를 내며 겁쟁이들이라고 욕했고 자신이 가겠다고 했다. 대위는 자신만만하게 앞으로 걸어갔고 그때 엘소르도 영감이 겨눈 총에 맞아 적군의 대위는 죽는다. 그리고 얼마 후 하늘에서 적군의 비행기 폭격이 시작되었고 엘소르도 영감을 포함한 나머지 게릴라군들은 모두 전사한다. 한편 로베르토는 안셀모 노인에게 부탁해 다리를 통과하는 차량과 탱크 등의 이동 상황을 파악해달라고 했다. 안셀모 노인은 다리 근처에 매복하여 쌍안경으로 감시하며 다리 위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들과 트럭, 대포, 탱크들의 이동 상황을 종이에 적었고 그 숫자를 표시했다. 그 숫자들은 아군의 공격에 대비하여 적군이 얼마의 병력을 배치하는가의 중요한 정보였고 로베르토는 그 종이를 받아 골츠 장군에게 쓴 편지와 함께 봉인하여 사람을 통해 인편으로 그 편지를 꼴츠 장군에게 전한다. 그 편지를 전달할 임무를 받은 안드레스는 곧 말을 타고 떠났고 빨라도 몇 시간은 걸릴 정도의 거리였다. 한편 다리 폭파 작전이 있길 전날 밤 로베르토는 마리아와 동굴 밖에서 한 침낭 안에서 자고 있었는데 파블로의 아내 필라르가 와서 파블로가 다이너마이트를 훔쳐 도망갔다고 했다. 동굴 안에 들어가 보니 다이너마이트가 있던 배낭 중 하나가 옆이 찢어져 있었고 거기에 있던 다이너마이트와 기폭장치가 없어졌다. 작전에 지장이 생긴 로베르토는 매우 화가 났으나 다른 가방에 있는 여분의 폭약과 수류탄 등을 조합하면 어떻게든 다리를 폭파할 수는 있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파블로가 동굴로 다시 나타났다. 그는 로베르토의 다이너마이트를 강물에 던져버렸다고 했다. 하지만 곧바로 후회를 했으며 그에 대한 대가로 전투원 5명과 말 5마리를 데려왔다고 했다. 파블로가 배신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파블로가 다시 돌아와서 마음이 누그러졌지만 개자식이라고 욕을 했다. 없어진 다이너마이트와 기폭장치를 대신하여 폭약과 수류탄 등을 엮어서 다리를 폭파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고 사람들은 작전이 시작될 날 아침을 맞았다. 한편 편지를 전달하러 떠난 안드레스는 공화국의 초소에 도착해 자신의 신분을 밝혔으나 그들은 안드레스를 파시스트군으로 오인하고 죽이려고 했다. 하지만 안드레스는 편지에 찍힌 로베르트의 도장과 통행증을 보여줬고 아주 긴급한 편지를 빨리 골츠 장군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초소의 장교는 그 봉인과 통행증을 보고 곧 안드레스를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는 급히 골츠 장군의 사령부로 달렸다. 하지만 골츠 장군의 사령부에 도착하였지만 거기에는 다른 사령관이 있었고 그 사령관은 골츠 장군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경쟁 관계였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학살을 자행하는 인물이었다. 그 사령관은 골츠 장군에게 보내온 편지를 받아들고 안드레스와 그와 함께 온 장교를 간첩 혐의를 씌워 감금시킨다. 하지만 그 사령관이 약간 미친 것을 다른 부하 장교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카르코프라고 하는 러시아 언론인에게 부탁하여 그 편지를 다시 돌려받는다. 카르코프는 러시아 출신의 유명한 언론인이었고 그 사령부에서 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그 사령관의 만행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여 그 편지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다. 골츠 사령관은 거기서 3km 정도 떨어진 동굴에서 작전 중이었고 안드레스와 그를 태운 장교는 오토바이를 타고 그 편지를 골츠 장군에게 전달한다. 로베르토의 편지에는 이미 적군이 아군의 폭격을 대비해 대규모 병력을 이동시켰다는 내용이었고 공습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편지였다. 하지만 골츠 장군은 이미 아군 비행기의 폭격을 명령한 상태였다. 그리고 비행기들은 이미 날아가 버렸다. 한편 다리 위에서는 아군의 비행기 폭격이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곧바로 작전을 시작했다. 사람들은 다리 양측에 초소를 나누어 공격하였고 보초들을 사살했다. 그리고 로베르토와 안셀모는 다리에 폭파 장치를 설치하러 내려갔다. 파블로와 5전투원들은 방어를 맡았고 필라르와 나머지 사람들도 방어를 맡았다. 로베르토는 다리 밑에 수류탄과 폭약을 설치하고 수류탄 고리를 뽑기 위한 철사들을 연결했다. 다리의 반대쪽으로 달려가서 마찬가지로 했다. 그리고 철사들을 끌어다 안셀모 노인에게 주었다. 로베르토의 신호에 맞추어 안셀모 노인은 그 철사줄을 잡아당겼고 곧 수류탄이 터지면서 다리가 폭파했다. 하지만 다리 폭파의 파편으로 인해 안셀모 노인은 죽고 말았다.
파블로가 다이너마이트와 기폭장치를 훔쳐가지 않았다면 안셀모 노인은 죽지 않았을 것이었다. 기폭장치를 설치하여 멀리서 다이너마이트를 폭파했더라면 안셀모 노인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로베르토는 다리가 폭파한 것을 보며 사람들과 함께 탈출을 시도한다. 마리아는 로베르토가 살았다는 것을 알고 기뻐한다. 그리고 그들은 탈출을 하기 시작한다. 파블로는 다섯 전투원이 없이 혼자 돌아왔는데 그것은 파블로가 그를 돕기 위해 온 다섯 전투원들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이제 말들이 충분해졌다. 전투 중에 사람들 중 몇 명은 죽었고 파블로와 필라르, 로베르토와 마리아, 아구스틴과 페르난도, 그리고 집시 라파엘은 말을 타고 도망친다. 로베르토는 마리아에게 대열의 뒤쪽에 있으면 적군의 표적이 되기 쉽다고 어서 빨리 필라르를 앞질러 가라고 했지만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다. 마리아는 대열 뒤쪽을 택했고 그 뒤에는 로베르토가 있었다. 그리고 로베르토는 짐을 실은 말과 함께 가는 중이었다. 적군의 총알이 빗발치다가 로베르토는 말과 함께 쓰러졌고 말에게 왼쪽 다리가 깔려버렸다. 사람들은 로베르토를 일으켜 세웠지만 로베르토는 왼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고 로베르토는 사람들에게 빨리 도망치라고 한다. 로베르토를 다시 말에 태워 이동하자는 필라르의 말을 거부하며 로베르토는 자신에게 자동소총을 주고 사람들에게 빨리 떠나라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를 불러달라고 한다. 로베르토는 마리아에게 당신이 빨리 떠나야 내가 그곳으로 함께 갈 수 있다고 했고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눈물 짓는 마리아에게 로베르토는 빨리 떠나라고 했고 사람들은 마리아를 데려가 빨리 탈출한다. 로베르토는 떠나는 사람들을 뒤로 한 채 홀로 남아서 자동소총과 함께 곧이어 닥쳐올 적군들을 맞이한다.